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지온입니다. 일단 최근까지 바이오 제약에 대한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노이즈가 끼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강력한 악재로 작용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었고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사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미국도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을 죽이더라도 미국도 동시다발적으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나도 많아진 지금, 너무나도 리스키한 지금은 금리 인상은 사실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그에 따른 분석을 꾸준하게 해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얼마 전에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던 것이고 특히나 더 나아가서 금리 인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긴축, 양적 긴축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매달 600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서 빨아 들여왔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600억 달러 정도를 빨아들여왔었는데 이것을 250억 달러 정도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350억 달러 정도는 이제 덜 빨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 이거 자체로 유동성이 풀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600억 달러 정도가 자금이 사라져왔던 것에 비해서 약간 250억 달러 정도만 이제 사라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새롭게 유동성이 풀리는 것과 그 효과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노이즈가 이제 사라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긴축 완화, 이제 양적 긴축의 완화 사이클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고요. 플러스 유동성 증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뭐 어쩔 수 없죠. 실적이 나오지 않는 혁신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올해 바이오 제약 쪽에서 큰 건들이 이제 터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바이오 제약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이제 연준의 그런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을 보면 바이오 제약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어요. 제 눈에는 꽤나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바이오 제약 쪽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사실 연준에서 이제 연준의 그런 발표 거의 직전이죠. 그때 이제 삼천단 제약을 추가 매수를 했죠. 추가 매수를 하면서 역시나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천단 제약이 아마 한 이때쯤인가요? 한 이때쯤 아마 매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가는 더 상승 가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매지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더 지켜볼 때가 되었어요. 일단 한국에서도 노이즈가 좀 꼈었죠. 한국의 식약처가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은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까지 나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었는데 4월 달까지도 안 나오니까 이것을 두고 왈가불가 노이즈가 상당히 좀 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까지 이제 신청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매주에서 밝혔었고 그보다 며칠 전에서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오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시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고 사실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매주온 같은 경우는 유데나필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데나필은 이제 폰탄 환자들의 그 치료제로서 쓰이는 치료제라는 것이고 폰탄 환자가 무엇이냐? 태어날 때부터 심실이 원래 보통 인간의 심장은 이제 심실이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이 폰탄 환자는 단심실 환자예요. 그러니까 심실이 하나밖에 없게 태어난다는 것이고 보통은 몇 주 내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희귀 질환입니다. 치료제는 전무예요. 치료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것이고 뭐 존슨앤존슨이라던가 다른 이제 제약사에서 이 폰탄 환자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진행됐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네, 다 그냥 하지 않는 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메지온의 유데나필이 글로벌 임상 3상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 시판이 될 경우에는 글로벌 독점 기업이 되는 것이고 독점 치료제를 이제
독점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심실 환자의 특성상 보통 사춘기 때 신체가 급격히 성장하는데 여기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운동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폰탄 환자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고 사춘기 즈음부터 운동 능력 심각하게 저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략 30대 이전에 30대 즈음 이제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병인데 사실 그렇다고 수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통 아기 때, 유아기 때 수술에 들어가지만 이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결과는 딱 이름 보시겠죠. 자, 유아기 때 수술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즈음부터는 운동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 30대쯤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환인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치료제가 이제 시판이 되게 된다면 치료제를 먹음으로써 치료제를 이제 받음으로써 이제 생명을 유지해 가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목숨과도 같은 그런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글로벌 독점으로 이 약이 시판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럼 이 메지온이 가지고 있는 유대라필의 임상이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성공했을 때에는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될 것인지 상장 모멘텀이라던가 혹은 이 약의 확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성공 가능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1년도에 임상이 한번 실패했죠.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P값, 그러니까 통계적 유익값이 0.09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임상은 0.05 이하로 나와야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이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슈퍼폰단 환자가 대거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메지온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슈퍼폰단 환자를 걸어내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슈퍼폰단 환자가 이 정도의 그런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생각 못했던 거죠. 슈퍼폰단 환자라는 것은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운동 능력을 보유한 환자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런 것 슈퍼폰단 환자라던가 이제 이런 임상에 대한 관리 제대로 못하면서 0.092가 나오면서 실패를 하는 것이고 슈퍼폰단 환자를 제외시키고 임상을 다시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P값이 0.02가 나오면서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는 임상이다 이런 식으로 좀 메지온 측에서는 밝혔었죠. 그 이후에 이제 FDA 측에서 이제 재임상을 이제 권유한 것이고 추가로 P값을 0.05가 아니라 0.1 이하만 만들어도 성공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좀 해준 겁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결국 저번처럼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임상을 해도 0.092가 나왔고 저번처럼도 성공한 것인데 이번에는 메지온 쪽에서도 칼을 갈았어요. IQB라는 시총 50조짜리 약 55조짜리 세계 1위의 임상관리 기업입니다. 여기다가 전적으로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슈퍼폰단 환자를 100% 걸러내게 되고요. 그리고 환자 수 같은 경우도 보통은 실패한 임상은 환자가 모집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아니면 오래 살아도 이제 몇십 년 뒤에는 이제 죽게 되는 병에 걸렸다 쳤을 때 임상에 실패를 했어요. 그럼 그 임상에 또다시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부작용이 무서워서라도 아니면 약효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결국에는 임상에서 다시금 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에 실패한 약들이 결국에는 재임상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환자가 모집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환자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폰탄 환자들의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임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더 좋은 이제 환자 풀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IQVIA가 전적으로 더 좋은 환자 풀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임상 성공 가능성은 사실 그 어느 기업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메지온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상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성공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액과 실적을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전 세계에 없는 약품입니다. 없던 치료제이기 때문에 일단 약가가 얼마나 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메지온의 그런 박동현 회장님도 모릅니다. 다만
메지온의 입장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메지온 폰탄 환자 치료제가 이제 필요한 폰탄 환자들의 숫자는 일단 미국에서만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3만 5천 명에서 5만 명 사이 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간 1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일단 미국에서만 한번 쳐볼게요. 일단 미국에서 임상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만 이제 쳐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대략한 임상 환자는 3.5만 명, 3만 명을 할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 약가는 최소 5만 불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냥 5만 불로 하겠습니다. 5만 불에서 10만 불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냥 5만 불로 이제 5만 불로 한다고 쳐본다면 결국 3만 명 곱하기 5만 불 이렇게 치면 뭐 쉽죠? 그러면 15만 불 정도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환율로 치면은 대략 한 2조 정도, 2조 원 이상이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 매출액이 이제 2조 정도 여기서 이제 점유율까지 이제 친다면은 결국 점유율을 뭐 70% 잡고 그리고 여기서 유통사와의 그 협약을 통해서 2조에서 반 정도 50%만 가져간다. 이렇게 쳐본다면은 1조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일단 영업이익률은 보통은 90% 정도 나와요. 바이오제약 쪽에서 특히 이제 희귀약품을 글로벌 독점을 생산했을 때는 90% 나오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영업이익률 50%만 잡는다고 치면은 0.5조 정도가 이제 실적으로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메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껴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미 전에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전보다 주가는 대략 한 50%가량 하락했는 상태이고, 만약 전처럼만 이제 기대감을 끼게 된다면, 지금보다 업사이드는 되는 대략 한 100%가량 되는 것이고, 보시면 시가총액은 대략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성공했을 경우, 약이 시판됐을 경우에는 몇 년 내에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가총액은 1.1조 원, 그만큼 시장에 우려가 껴있는 것이고, 여전히 소외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부터 이제 바이오제약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메지온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메지온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특히 다른 바이오제약과 달라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를 받았고 이번에도 BRV에서 이제 LC대는 이제 투자자죠. BRV에서 500억 정도를 받은 것이고 굉장히 좋은 조건을 받았어요. 일단 할인 발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시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이 BRV 쪽에서 메지온의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BRV도 메지온의 주가가 올라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그 외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예 없어요. 네, 부도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우려가 좀 끼고 있죠. 왜냐하면 타이거 자산 운용 쪽에서 이제 200억 정도를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그들도 이제 대략 5만 원 이상은 가야지만 이제 본결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정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굳이 이제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절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10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억 정도라는 것은 딱히 시장에서는 소화가 가능한 구간이 저는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중간 결과 발표 나오는데 이게 중간 결과에서 좀 성공적이다 이러면 환자 수를 그만 모집합니다. 436명에서 스톱이고, 만약에 발표 그 수치가 예상보다는 좋지가 않다 그러면 500명까지 추가로 받아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게 중간 결과 발표가 올해 내내 나옵니다. 올해 내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올해 내에 나온다면 결국 메지온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PBR 피가 0.1 이하는 압도적으로 쉬운 수치이기 때문에 거의 0.05와 0.1 사이의 간극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배 정도 쉽다는 그런 그 정도의 그 난이도이기 때문에 결국 중간 결과 발표가 이제 보이면 보일수록 결국 이런 쪽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런 기대감이 좀 낄 수 있다. 특히나 연준 쪽에서 양적 긴축을 완화를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어렵다라는 시장의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면 가장 크게 눌렸던 좀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바이오제약 쪽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제 눈에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성공했을 경우 글로벌 독점이라는 점, 미국 시장만 봤을 때에도 5천억 이상, 최소 5천억 정도는 이제 실적에 찍힐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 현재 시가총액 1.1조 원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임상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어떠한 임상 3상 약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1차 때 0.09이라는 그런 피값을 냈었고 2차 때는
기대는 0.1 이하만 돼도 임상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지온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지온에 대한 분석이었고 유대나필 그리고 폰타난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자,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필승 멤버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고 아니면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 누르셔서 멤버십으로 오시면 제가 이제 분석방 그리고 토론방에 직접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 외에도 가치 필승 투자 멤버 같은 경우는 제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24,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